자,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전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제1종 특별고압 보완공사를 필요로 하는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 법령에서 언급했을 때 가장 좀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제1 특별고압 보완공사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1종 특별고압 보완공사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보죠. 제1종 특고보라고 쓸게요. 특별고압 보완공사. 그럼 제1종이라는 게 있으면 제2종도 있겠죠. 제2종 특별고압 보완공사. 그 다음 제3종 특별고압 보완공사.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 전선 굵기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제1종 특별고압 보완공사 2종, 3종을 지금 설정할 때 전선 굵기, 경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언제 쓸 거고, 얘는 언제 쓸 거고, 얘는 언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느냐. 제1종 특별고압 보완공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5kV 넘고 그 다음에 제2차 접근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제2종, 제3종 특별고압 보완공사는 순차적으로 1종보다는 좀 덜 위험한 곳, 그 다음에 얘는 2종보다도 좀 덜 위험한 곳, 이렇게 보시면 2종은 35kV 이하에 적용한다. 전압이 낮죠. 그 다음 제2차 접근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3종 특별고압 보완공사는 이 보완공사 안에서는 전압에 뭐 큰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1차 접근 상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 1차 접근 상태는 3m 이상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제1종 특별고압 보완공사는 35kV를 넘다 보니까 전압이 높아요. 그래서 100kV 미만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럴 때 이제 55스퀘어 이상으로 전선을 쓰게 되고, 전선 굵기예요. 100kV 이상 300kV 미만이 된다. 그러면 150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300kV 이상에서 쓴다. 그러면 200스퀘어 이상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2종 특별고압 보완공사는 55스퀘어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제3종 특별고압 보완공사는 22스퀘어 이상짜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A종과 목주가 있을 거고, B종이 있을 거고, 철탑이 있을 거예요. 그때 A종과 목주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전압이 높죠. 그렇죠? 접근 상태가 너무 가까워요. 그 상태에 전선 굵기 너무 굵다 보니까 강도가 약한 애들을 쓰다가는 부러질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B종과 철탑을 사용할 수 있는데 150m 이상 이하가 돼야 되죠. 경관은. 그다음 철탑은 400m 이하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경관에서는 제2종과 제3종은 같이 써요. 그래서 A종과 목주, 얘는 이제 우리가 100m 이하로 잡고, B종은 200m 이하로 잡고, 철탑은 400m 이하로 설정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요게 큰 틀이 될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좀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서는 병가나 공가가 가능하다. 하나의 지지물에 동일한 종류의 전력선을 2회선 이상 포설을 하게 되면 병가라 하는 거고, 하나의 지지물에 다른 종류의 이제 뭐 전력선과 약조류 전선 이렇게 같이 시설하면은 공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가 공가가 되면은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에 보안공사, 특별고압보안공사를 공부하시려면 또는 문제 적용시키시려면 얘네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나마 좀 뺄 수 있는 건 얘네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머지는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전에 지금 접근할 때, 정리할 때 보시다시피 얘가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으로 위험하다. 전압 높죠? 상대적 낮죠? 전압 원금 많았고 2차 접근 상태 3m 미만, 1차 접근 상태 3m 이상. 그렇죠? 그다음 전선의 굵기 우리 앞 시간 쪽에서 우리 정리 한번 했었어요. 1.6, 2.6, 3.2, 4.0, 뭐 5.0, 22, 38, 55, 150, 200 스퀘어. 그렇게 쭉 적다 보니까 55, 150, 200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A종과 목줄 사용 못하고 B종 철탑 사용한다. 뭐 이런 형태로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형태를 그나마 조금 외우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시려면 요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6번 문제는 1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사용할 수 없는 게 A종과 목줄. A종, 목줄. 1번, 3번, 4번은 못 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2번. 자, 57번 문제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 특별고압보안공사 아주 뭐 내용이 좀 많은데 좀 제가 정리해드린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숙지하시면 좀 뭐 전반적인 문제를 푸실 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자, 이제 5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4kV 전선로를 여기서 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죠. 시설할 경우 경동선의 최소 굵기 몇 스퀘어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가 됐다시피 그쵸? 100kV 미만이 되게 되면은 55 스퀘어 이상짜리를 쓰는 거고 100에서 300kV 미만이 되면은 150 스퀘어 이상짜리를 쓰게 되는 거고 300kV 이상이 되면은 200 스퀘어 이상짜리를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57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54kV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50 스퀘어 이렇게 잡히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57번 문제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57번의 정답은 3번.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전압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조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조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공가라고 해야 되겠죠. 공가. 그러면 이제 이거 여러분들께 조금 살을 좀 붙여드리면요.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여기 완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애자 잡아주고 그 위에 전력선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때 자 하단에다가 또다시 이렇게 완금을 갖다 설치를 하고 애자 올려놓고 만약에 여기에 전력선이 들어가서 위에 라인과 아랫 라인이 같은 종류면 병가라고 하는 거고 위에 라인과 아랫 라인이 다르면 공가 또는 첨가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가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라인은 전력선이 될 거고 아랫 라인은 약전류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가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완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종, 2종, 3종 했을 때 병가공가 가능한 게 누구였어요? 2종 특별고압 보완공사가 가능했었다. 뭐 법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외워주시는 게 좀 편하고 빠르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저 그렸으니까요. 만약에 이 시설물이 공가가 아니라 병가라고 한다면 동일 지지물에 별도의 완금을 가지고 시설한다. 그때 이제 최소 이격거리가 얼마냐면 50cm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이격거리가. 왜 이런 답안이 나오느냐 또는 규격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그 여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걸어다니시면서 만약에 전주를 보면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뭐가 뚫려 있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벽면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간격이 50cm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왜 뚫려 있냐면 이렇게 완금을 갖다가 걸어주려면 그런 구멍에다 볼트로 조여서 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58번에서 50cm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58번 문제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종 특별고압 보완공사가 되는 거죠.